안녕하세요. 주식박사 주린입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인스타로 먼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본문 내용에 적어둘 테니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테슬라가 상승장입니다. 너무 떨어져도 문제인데 반대로 너무 올라도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장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재미있는 분석 하나 또 올려두었습니다. 한번 차트적으로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편입 발표가 있고 나서부터 실제 편입일까지 조금씩 떨어진 날도 있긴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엄청 올랐습니다. 실제로 편입이 되고 2주 사이에 최대 20%에서 30%까지 조정장을 겪는다는 게리 블랙의 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테슬라 주주들도 펀더멘털의 변화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은 역시 S&P 500 편입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재료가 소멸되었으니 어느 정도 조정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테슬라를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정장이 온다고 하였으니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보다 조금 더 낮은 구간에 오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에 일부를 사고 저 역시도 조정이 더 오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였다가 결국 훨씬 더 고점에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물론 분할 매수는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의 조정을 겪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연일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너무 오르기만 하니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12월 23일부터 1월 6일까지 주가가 9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예전부터 들어갔던 주주분들은 이미 이런 상승장이 아무래도 익숙하다 보니 이런 상승장을 즐기셨을 테고 테슬라 투자에 늦게라도 생각이 있던 분들은 대체 언제 사야 할지 혹시 내가 지금 사면 고점이 되지 않을지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걱정으로는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너무 비싸서 사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인데 투자 전략은 개인마다 전부 다 다르고 달라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영상을 찍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제 위주의 투자 방식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투자 방법이나 종목도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올해 30이 되었고 대기업에서 재무회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의 남자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구나로 생각하시고 본인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차트를 잘 볼 줄도 모르고 잘 안 보기도 해서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지만 1년 단위로 보면 7배나 상승한 주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그랬으니 2021년에도 7배가 오르겠지라는 희망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과거에 이랬으니 미래에서도 이럴 거야는 틀린 명제로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1년 구간으로 보면 오르는 주식은 맞으나 특정 구간만 잘라서 보면 엄청나게 떨어졌던 과거도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구간은 5대1로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종가 기준 498달러였던 주가가 불과 며칠 만에 330달러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간만 잘라서 보면 엄청난 하락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만약 우리가 테슬라를 장기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냥 들고 있으면서 기업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락장을 맞더라도 기업의 밸류에이션의 변화가 없다면 단순한 조정 정도로 생각하여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공부를 하지 않고 차트만 보고 5일 연속으로 하락하니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순간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건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저는 주로 테슬라만 분석하기 때문에 테슬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테슬라가 오르면 좋고 하락하더라도 별로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조정일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경우는 제가 산 지점이 고점이더라도 별로 크게 슬프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지점들이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가격대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시장에 대한 저의 대처는 저는 이미 기존 주주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장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간 조정이 올 것이긴 하지만 다시 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기업 공부는 하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크해야 되고, 만약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테슬라 주식을 정말 팔 의향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 확률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미 주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의 계좌를 관리하게 됐는데 충분히 높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테슬라를 매수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엄마의 계좌를 보더라도 꽤 많은 수익을 내었습니다. 물론 지금 1편으로 올린 건 50% 정도만 매수였지만 이미 인스타를 통해서 전부 다 매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번 주 내에 엄마의 포트폴리오로 영상 하나 또 만들어서 어떻게 구성했고 현재의 수익은 어떤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 대한 저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대처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실 추가 매수는 저는 보통 하락장에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귀한 내 돈이 들어가는 거니 기업 공부를 충실히 하여 미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자세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RBC는 캐나다 왕립은행입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은행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뉴스가 지금으로부터 10개월 전에 나왔는데 과거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30에서 $380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년 동안 생산하는 차량의 대수는 50만 대에서 36만 4천 대로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 공장들이 셧다운되어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수치이긴 하였습니다. 항상 빠른 소식을 전달해 주시는 소이어 메리트님이 트윗에 따르면 RBC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39에서 $700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 검색해보니 기사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동일한 내용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어디서 들은 거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이어는 이런 뉴스들은 구글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디 연결된 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돈을 내고 들을 수 있는 정보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러한 정보가 상승장을 더 상승시키게 만들 것 같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과연 저 목표 주가 상향이 얼마나 상승에 도움이 될지 두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모델 3의 경우는 생산도 많이 하고 완성도도 높다 보니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에서 테슬라 모델 3가 12월에 경쟁사들을 제치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도 유럽에서 꽤 인기가 많은데 모델 3가 골프보다도 훨씬 많이 팔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팔렸던 게 12월뿐만 아니라고 합니다. 4월과 5월에 가스, 디젤, 그리고 가솔린으로 구동되는 다른 자동차들보다 차량 등록건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차량을 많이 팔아서 좋은 이유는 제조를 얻는 마진이 커서가 아님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 자동차 회사가 아닌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큰 것입니다. 테슬라는 어찌 보면 큰 디바이스를 영국 시장에 수출시켜 영국 시장의 데이터 시장으로 진출하여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로 테슬라가 이스라엘에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외국 자동차 회사가 이스라엘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판매되는 모델은 모델 3, 모델 S, 그리고 모델 X입니다. 모델 Y의 경우는 2021년 말쯤에 테스트를 위해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고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차량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에서의 테슬라 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Y가 여전히 핫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 말이 좀 웃기게 나왔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은 롱레인지 트림입니다. 예전에 가격이 할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롱레인지를 지금 주문하게 되면 2021년 2분기에 인도될 것 같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번에는 퍼포먼스 트림으로 이것 또한 가격이 할인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롱레인지는 2분기에 딜리버리 될 것으로 보았는데 이 모델은 2021년 3분기에 배송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영어라서 어감이 조금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 말씀드리면 롱레인지의 경우는 2021년 2분기에 배송이 완료되는 것이고, 지금 보고 계시는 퍼포먼스의 경우는 3분기에 배송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정하면 지금 시키면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중국에서의 테슬라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인하되어서 중국 전기자동차 3인방과 비슷한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전적인 문제로 니오를 사려고 했던 고객들은 테슬라 모델 Y의 가격이 저렴해지니 눈길을 돌려 매수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쇼룸을 방문한 고객이 한 말로 니오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모델 Y는 저렴한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가격 인하 결정이 잘 먹혀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들여보면 듣다 보니 테슬라가 아시아나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것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도량이 많아질수록 또 중요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슈퍼차저입니다. 인도량이 들어갈수록 많은 차량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빠르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가 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의 파인더스라는 홈페이지에서 보면 테슬라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충전소도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 2022년도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없는 충전소의 경우도 표시를 해두고 언제 오픈할지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슈퍼차저와 데스티네이션 차저가 있습니다. 슈퍼차저는 직관적으로 뭔가 많이 충전되는 것 같은데 데스티네이션 차징은 생각보다 막 와닿지가 않습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전국의 호텔, 레스토랑 및 쇼핑센터에 있는 충전기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목적지이고 보통 장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여기에서 몇 시간이나 하루 넘게 충전하라고 만들어둔 곳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충전 레벨은 3단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레벨 1의 경우는 120V를 쓰는데 완충하는 데 4일이 걸리고 아마 4일씩이나 걸리다 보니 쓴다고 하면 상업용보다는 가정용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는 240V를 쓰는데 완충하는 데는 6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차저가 레벨 3인데 30분만 충전해도 170마일을 간다고 합니다. 30분만 충전했는데 170마일 간다는 게 조금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레벨 2로 1시간을 충전해야 최대 52마일까지 충전이 됩니다. 근데 레벨 3로 충전을 하게 되면 30분 만에 최대 170마일을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1시간을 충전하면 340마일일 테고 이는 레벨 2의 최대 출력과 비교하게 되면 7배의 성능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테슬라 페이지에 나와 있는 슈퍼차저는 레벨 3이고 데스티네이션 차징은 레벨 2입니다. 아무래도 슈퍼차저는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 성능이 정말 중요하고 데스티네이션 차징은 정말 실제 차주의 목적지의 확률이 높아서 비교적 성능이 슈퍼차저에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일론 머스크는 2018년 말까지 18,000대의 슈퍼차저를 설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땠는지 살펴보면 2017년 4월에 5,400대 충전소가 있었는데 2017년 말까지 10,000개까지 늘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250대의 슈퍼차저로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8,000개를 목표로 하였는데 실제 2018년 말에는 약 12,000개 정도로 목표치를 또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슈퍼차저의 개수 추이를 보면 실제로 점점 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그래프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차량 인도수와 스토리 개수를 구해보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18,000개의 슈퍼차저는 2020년에서야 달성하였습니다. 원래 의도했던 시기보다 2년 정도는 늦어지긴 하였습니다. 각 연도별로 스토리 한 대당 커버하는 차량 대수를 확인해보니 2018년에는 20대, 2019년에는 23대, 그리고 2020년에는 25대까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스톨 한 대당 차량 수가 최소한 유지되거나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스톨 한 대당 차량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대당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슈퍼차저의 그 다음 단계인 V3 슈퍼차징을 공개하였습니다. 아직은 상용화된 것 같진 않은데 무려 5분을 충전하면 최대 75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0분으로 환산하면 900마일을 갈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슈퍼차저의 경우는 최대 340마일까지 충전이 가능하니 기존 능력치의 2.5배를 뛰어넘는 새로운 방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 이 수치로만 보면 스토어 한 대당 차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스토어 한 대당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져 오히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것이 분명히 있어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데이터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고 그 근처에 충전소를 한 개 더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테슬라가 차량 인도수에 맞게 적절하게 충전소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또 한번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여러 각 국가에서 테슬라 차량이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팔릴수록 또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차량들이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대기하는 시간까지 길어지면 고객 불만이 매우 커질 테고 이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테슬라는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